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요.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내용들 하면서 거기에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더해 드릴 거고요. 자, 100쪽부터 109쪽까지가 숙제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바로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때도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면서요. 얘가 중3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도 있고요. 고1, 2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원 물투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개정된 교과서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의 원리가 되죠.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현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의 원리가 되면서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그걸로 전류를 생산하는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면 왜 유도 전압이 생겨? 그래서 왜 전류가 생겨? 라고 하는 건 전자 하나하나가 전하도 띄지만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자기장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바로 자기력이야. 그것 때문에 전자를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전자기 유도야. 됐지? 그랬을 때 얼마만큼 유도 기전력 생겨? 라고 하면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문 코일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 생겨. 자속의 변화는 자기장의 세기에 면적을 곱한 값이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이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도체 속에다가 코일을 담아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설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과정이 바로 발전소와 우리 집 사이의 관계랑 똑같아.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전자기 유도야. 이때 생산한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수송해주면 우리 집에서는 그거를 공급받아서 써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발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생산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의 에너지를 생산 전력은 VI로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올 때 전선 그 자체가 수많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됐지? 수송되는 과정에서 손실률이 생길 수도 있어. 그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계산해. 그걸 뺀 만큼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공급 전력인데 손실 전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건 전류의 세기를 급격히 낮추는 방법이야. 전류의 세기를 줄이려면 전압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변압기라는 것도 써. 알겠어?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하나하나 문제 예쁘게 풀어 오셨을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질문 받겠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해볼게요. 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100페이지에서 질문 있었어? 수능 기출문제들이야. 괜찮아? 100페이지 할만해?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있는 수능 13번, 10번, 14번 이런 문제였거든요. 3번, 4번, 5번 질문. 3번이요. 몇 번? 3번 또. 네, 3번만 하면 돼. 3번이 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가 봐요. 자, 2019년도에 13번 문제 9월 모평인데요. 우리 실제로 다다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모의고사라는 걸 보고요. 수능하고 똑같은 형태로 보는데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인데 그 모평 중에서 6월달하고 9월달에 보는 시험이 딱 수능 유형이야.
난이도도 그렇고 유형 자체도 그래.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선배들이 원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9월 모평 문제예요. 자, 보시면 그림 다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 3을 통과한다.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 2B, B로 균일하다고 치고 방향은 모두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세기도 주고 방향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아직 구력이 없어서 체감 난이도는 높죠. 자, 그러면 P는 금속고리의 한 점이다. 자, 나는 P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고리가 한 변의 길이가 D인 I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에 있는 영역을 이렇게 세 군데로 찢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된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들어가는 방향을 선생님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B입니다. 마이너스 2B고요.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하는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격이 여기를 원점 0으로 했을 때 여기가 뭐냐? D, 2D, 3D, 4D 이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금속 고리가 지름이 D인 I가 움직여 갈 거라고요. 속력 부유 뭐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부분을 가장 앞부분 여기를 뭐 P라고 놓고 얘의 위치 변화를 보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 건데요. 얘는 맨 처음에는 2V의 속도로 3D까지 간대요. 2V의 속도로 3D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2V의 속도로 오다가 여기에서 속도를 줄여서 여기서 V의 속도로 가 이런 느낌인가 봐요. 자, 그럼 그 중에서 P가 1.5D를 지날 때 P에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가 이제 여기에 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올 때까지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아. 그치? 네, 여기에 올 때까지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다가 이제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냐면요. P의 위치가 D에 있을 때까지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다가. 그렇죠? P의 위치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걸 반반씩 잘라볼까요? 이런 식으로 절반 들어왔어. 이런 얘기야. 됐죠? 절반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1.5D죠. 1.5D에 왔을 때 드디어 반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B의 자기장이 생겼어.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와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다 찬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P가 2D 지점에 들어오면 여기도 마이너스 B, 여기도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B 자리가 두 개 있어. 이런 느낌 괜찮아? 하겠어.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오면 얘가 이제 반 더 들어오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요 지름이 D여야 되니까 반 걸쳐져 있는 거. 됐죠? 자, 그래서 P의 위치가 2.5D에 왔을 때요. 요만큼은 마이너스 2B고요. 이만큼은 마이너스 B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3D의 자기장을 가져.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3D 위치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 4D고요. 그 다음에 3.5D에 왔을 때는요.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D고 4D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 2D고 마이너스 2B고요. 왜 갑자기 B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한 칸 더 가서 4.5D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B가 되고 5D가 되면 얼마가 돼? 0. 뭐 이런 느낌. 됐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이때 걸린 시간은요. 여기에서 얘가 여기까지 올 때 2V의 속도니까. 됐죠? 2V의 속도니까 여기에 만약에 1초라면 여기를 0초로 잡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1초. 뭐 이런 느낌. 그치? 그 다음에 2D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가자. 이거 0.5 가는데 1초 가자. 1초, 2초, 3초, 4초 이 속도라면 그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6초 이런 느낌인가? 됐죠? 네, 여기 올 때는 얼마? 8초 이런 느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기억 P가 X가 1.5D를 지날 때 P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요 라고 해서 1.5D에 왔을 때 이제 얘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유도전류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에 왔을 때 변화는요 없다가 마이너스 B 됐으니까 변화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만큼 변해. 여기도 마이너스 B만큼 변해. 마이너스 B만큼 변해. 마이너스 B만큼 변해.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B 맞아? 이렇게 변해.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이때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유도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맞냐? 자기장의 변화와 같은 세기만큼 전류를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만큼 유도전류를 만들어요.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1.5D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기예요. 그럼 얘는요.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로 흐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선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됐죠? 그래서 전류는 너네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플러스.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니까요. P점에서는요. 여기가 P잖아요. P점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치? 그치? P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도 올라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내려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올라가는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Y축 방향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1.5D를 지날 때가 4.5D를 지날 때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선생님 세기가 똑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됐어? 이건 조건이 있어. 이 도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야. 얘는 1초 변할 때 이만큼의 세기였는데 얘는 1초가 아니고 2초 지날 때 이만큼의 세기가 변해. 그러면 1초 지날 때는 절반밖에 안 변해.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의 변화량은 플러스 0.5B밖에 안 돼. 이런 얘기고 얘는 1초 동안의 변화량이 플러스 B야. 그러니까 이쪽이 2배 더 많이 변해서 전류가 2배 더 센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그런 얘기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유도전류의 방향은요. 2.5D일 때 여기일 때와 그 다음에 3.5D일 때 여기일 때가 됐죠. 세기는 다르더라도 방향은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니 맞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있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를 예쁘게 그려놓는 게 보기를 다 읽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세요. 네. 지성됐어? 네. 그 다음에 넘길게요. 6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는 거 해봐.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가 괜찮다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애들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야. 자,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문해봐. 몇 번? 7번. 7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줄균이란
속에서 정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들어갈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때 반시계 방향을 흐르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역이라고 하는 도선 보시면 자, 기역. 도선에는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니? 아니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그죠? 변화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자석 써라고 했죠.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질 거예요. 디귿. 자기장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죠? 완전히 들어가면 변화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 생길 수 없어요. 넘어가죠. 9번부터 13번까지 질문. 9번. 맞아요? 9번 하나였어요?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코일 A의 전원 장치와 가변 저항기를 연결해서 코일 B에 검유계를 연결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물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호유도라고 해요. 위에 있는 그림 하나만 보면 자체 유도. 그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배운 거고 그 그림 두 개를 놓으면 이걸 상호유도라고 해서 변압기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맨 위에 있는 거는요. 전원장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장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요. 거기에다가 내가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치 확인하셨죠? 플러스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놓으면요.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선이 뭐냐면 플러스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여기에 N극이 생기고 여기에 S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한 번만 전원장치를 이렇게 연결하면 처음에 스위치를 넣을 때는 없었던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도 생길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됐어.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전류를 흐르게 했다. 그러면 솔레로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얘 자기장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 I는요. 순간 없던 자기장이 훅 들어와요. 순간 없던 자기장이 훅 들어오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 싫어서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이 N극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니까 그거 싫어서 이쪽 N극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N극 만들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가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순간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 맞아.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스위치를 넣을 때는요. B, G, A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스위치를 계속 연결해 놓으면 계속 자기장이 이 상태고 변화가 없어. 그럼 유도 전류가 여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맨 처음에 스위치 꼽을 때만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 그리고 나서 계속 꽂고 나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안 흘러.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번 코일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증가시킬 때 코일 B에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한 번만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안 흐를 텐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가변 저항 장치가 있어. 저항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항의 크기가 10ohm이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 전체 전압이 100V였다고 치자. 그럼 순간 전류가 얼마 흐르냐면 10A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었을 거야. 근데 내가 저항의 크기를 뭐 하냐면 줄인다고 치자. 오hm. 그래도 전원장치의 전압은 100V야. 그러면 20A 흐를 거야. 또 줄여. 얘 2ohm. 그래도 100V야.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흐르냐면 50A가 흐르고 1옴으로 줄여. 그래도 100V야? 그럼 100A 흐를 거야. 이렇게 되면서 전류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킨다면 됐죠? 자기장의 세기도 점점 커지네. 그 얘기야. 맞죠?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지면 그것은 커지는 거 싫어서 계속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 계속 흐르겠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요. 전류가 세지면. 자, 그래서 전류가 세졌을 때, 네, 이때 유도전류 방향은 EGA 방향으로 흘러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2번, 전원장치의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검유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얘를 유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전류도 일정해. 그러면 한번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면 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없네.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14, 15에서 7번 14번 보시면요. 그림은 자기장 영역 1번, 2번이 있는 XY 평면에서 정사각형 금속고리 ABCD가 운동하고 있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플러스 방향으로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방향 마이너스 누가? 아, D가 빠진 거야. D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그래서 거기 D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된대 얘들아. 자, 그러면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합니다. 영역 1번, 2번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각각 B, 2B로 균일하고 그 다음에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 순간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A와 같은 것만을 B, C, D 중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네, 저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있다.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B고요.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2B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 A라고 하는 고리는 플러스 X쪽 방향으로 움직일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고리도 플러스 X쪽 방향으로 움직일게.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고리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D라는 고리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움직일게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A라는 고리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래서 A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B는요? 라고 하는데 B는 현재는 마이너스 B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가 옆집으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B의 자기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B예요. 그죠? 네. 이게 싫어서 얘는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 방향으로 B만큼 흐를 거니까 다시 말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B도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를 보면요. C는 원래는 밖에 있다가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스스로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똑같이 이렇게 돈다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요. D는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 몸에는요.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 2B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B만큼 있었어.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기장이 없어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니? 플러스 3B죠. 자기장의 변화량이 플러스 3B니까 그거 실어서 반대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3B만큼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했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다.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와 같은 방향의 유도혈류가 흐르는 거는요, B하고 C고요, D만 달라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전기 파트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파동을 들어갈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내용인데 일단은 전자기 파트 문제 한번 풀고 그리고 나서 파동 파트 가죠. 기존에 물프 할 때 풀었던 문제예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자, 나눠줄게요. (1번부터)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6번에 1, 7번에 2,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2. 바보 새끼. 3번에 3. 잘하네. 자, 보시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적 나온다. 25일 날. 다음 주에. 나 어제도 가면서 막 얘기했어. 직접. 자, 서준이. 네. 아미. 시우. 혜성이. 유연이. 지성이. 가원이. 네. 이 정도. 자,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질문. 1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15민 디귿자 도선이 10테슬라의 균일한 자기장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요. 이 도선 외에 0.2m짜리 금속 도선 PQ를 1의 속도로 끌어당기고 있을 때 회로에 생기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방향 설정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세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유도되는 기전력 계산하는 방법은 보여드렸어요. V는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주로 BA 이거 쓰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거기 그림에 있는 건 디귿자 도선이에요. 디귿자 도선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 닫힌 이 부분에만 전류가 흐르지 여기는 안 흘러요. 자, 그랬을 때 이 자체가 한 번 감은 코일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은 횟수가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 설정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당기는 동안 여기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요. 내가 당겼을 때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시간당 면적의 변화가 있는 건데요. 면적이라고 하는 건 당기는 동안 간 거리에다가 이 세로의 높이를 곱하는 거거든요. 거리는 VT고요. 여기에서 B에다가 VT고요. 거기다가 이 길이 L을 곱한 값이 면적 변화량이야. 그걸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게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잡아당길 때 전압은 브라보로 계산하면 돼 라고 했던 거죠. 됐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도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얘는 자기장이 얼마냐면 10테슬라고요. 도선의 길이는 0.2m고 당기는 속력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의 세기가 10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생기는 게 얼마냐면 2V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전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류는 R분의 V니까 V 값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저항의 크기가 15미니까 그래서 0.2 암페어예요. 이렇게 가주는 얘기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10번 유형 가지고 보여봐드렸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파동 파트 갈게요.